또 2017년에는 연간 매출이 135억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웬만한 그 중소기업 정도 사이즈로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사장을 맡고 있는 세롬입니다. 네, 지식 전달자 어슬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방금 누르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슬님 혹시 그 속초 여행 자주 가시나요? 속초요. 속초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갔었죠.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길이 강릉 쪽으로 나 있는 그 영동고속도로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름휴가 갈 때 그 속초랑 양양 쪽으로 가려면 뭐 대관령, 미시령, 진부령 이런 고개를 좀 구불구불한 그 국도로 따라서 달리느라고 어린 저와 저희 형제들이 멀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어릴 때 강원도 쪽 가면은 그때는 길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산길에 막 길이 구불구불 하니까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 네, 속도도 못 내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멀미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몇 년 전에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네. 와, 진짜 차 안 막히면 2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일일 생활권이 된 거죠. 맞아요. 강원도 가기가 진짜 쉬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도 가족여행으로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세롬님 혹시 속초의 명물이 뭔지 아세요? 속초 하면은 오징어? 오징어 유명하죠. 아니면은 닭강정도 있고 감자전 아닌가요? 저는 사실 감자전을 너무 좋아해서 그 속초 중앙시장 가면은 그 감자전 파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항상 들르거든요. 감자를 바로 앞에서 이제 갈아서 전을 부쳐주시는데 역시 바로 해서 먹는 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지금 침을 삼키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했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네요.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코 끝에 그 기름 냄새가 막 나는 것 같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저희 속초 중앙시장 가면은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방 도시들 가보면은 그 지역마다 중앙시장에 들러보는 것도 되게 큰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네, 뭐 오징어 순대, 뭐 감자전 이런 것들도 속초에서 유명한 음식이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만석 닭강정입니다. 네네. 속초의 명물 만석 닭강정이죠. 그렇죠. 네. 이 만석 닭강정은 속초 중앙시장에서 80년대부터 장사를 하면서 이 속초에 놀러온 저희 같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한 번은 꼭 들르는 이 지역 명소로 자리를 잡았어요. 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래됐네요. 1983년에 처음 가게를 내셨다고요. 저보다 먼저 태어나셨어요. 이번에는 오빠인가요? 언니인가요? 언니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 만석 닭강정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속초에 4층짜리 본점 건물도 올리고 또 2017년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2017년에는 연간 매출이 135억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웬만한 그 중소기업 정도 사이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만석 닭강정도 그냥 시장 안에 작은 가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작은 닭강정집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니까 또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만석 닭강정에 2018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건가요? 그거겠죠? 네. 오늘은 만석 닭강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또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위기가 있어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위기가 그 기회로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네.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또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 만석 닭강정이 그 기회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석 닭강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80년대에 그 속초 중앙시장에서 시작했을 때는 평범한 점포였었는데 일단은 방송을 좀 많이 타신 모양이에요. 아, 처음에요. 네, 그러면서 좀 유명해지신 거죠. 그래서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의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또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전국 택배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현대백화점 갔는데 완성 닭강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네네네. 그래서 아니 속초에만 가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서울에서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성심당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성심당은 그 대전에만 남아있는 그쵸. 전략을 썼다고 한다면은 만석닭강정은 속초에만 남아있지 않고 택배를 통해서든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든 전국으로 가는 이런 선택지를 좀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만석닭강정이 2011년부터 벌써 택배 배송을 시작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또 서울 경기 지역에 뭐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같은 데 팝업 스토어를 많이 운영을 해서 제가 찾아본 걸로만도 2013년 벌써 12년 전이죠. 네. 롯데 본점에 들어왔고요. 팝업 스토어로요. 네네. 그리고 2014년, 뭐 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뭐 무역센터점이나 킨텍스점, 뭐 인천점, 대구점, 충청점, 뭐 상인점, 전주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지점들의 팝업으로 들어갔었어요. 전국으로 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매출액이 135억 원이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너무 부럽네요. 그럼 세롱님도 꽃집을 이렇게 경영을 하셔가지고 좀 팝업 스토어도 들어가시고 또 택배 배송도 하시고 이럴 계획도 세우고 계신가요? 투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렇군요. 생각을 좀 돈이 많이 해보겠습니다.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하네요. 그러면 만석 닭강정은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일단 먹는 거니까 맛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만석 닭강정의 특징이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눅눅하지 않고 식감이 바삭하게 살아있는 닭강정이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 갔을 때 중앙시장에서 만석 닭강정 샀었거든요. 아, 그날 먹어보셨어요? 네, 근데 당일날은 저희가 회도 사고, 뭐 오징어 순대도 사고, 너무 많이 사고, 뭐 고기도 구워 먹다 보니까 배불러서 사실 먹지를 못했어요, 당일날. 네. 그래가지고 남겼다가 다음날인가? 저희 집에 와서 먹었는데 그 맛이 그대로인 거예요. 심지어 속초에서 드신 게 아니고 서울까지 가져와서 네. 하루를 놔뒀다가 가져와서 드신 거네요? 네네. 근데도 맛이 뭐 진짜 눅눅해지지도 않고 그대로 식감이 살아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만석 닭강정의 비결이라고 할 수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또 좀 찾아봤는데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생닭을 180도 기름에서 뼈채 튀겨내는 거, 그리고 눅눅해지거나 육질이 푸석거리지 않는 닭강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수 양념을 쓰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특수 양념을 개발하는 데에만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비결이 따로 있었군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 만석 닭강정을 포장하시면요, 그 박스 있죠? 네네. 그 박스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일반 치킨집 박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박스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닭을 가장 바삭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특별 상자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박스도 개발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 닭강정을 먹어본 사람들이 이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우면서도 그 쫄깃한 식감, 그리고 그 청양고추와 그 달콤한 조청의 그 환상적인 궁합, 이거를 잊지 못해서 또 속초에 가면 만석 닭강정을 찾아가는 이런 요소로 장점을 발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할까요? 한번 먹으면은 계속 젓가락이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먹게 되는 것 저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또 배가 고픕니다. 정말 먹고 싶네요. 저희 얼른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요. 아유, 먹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테라로사 커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오늘은 닭강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2017년까지의 이 만석 닭강정이 걸어온 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2018년에 큰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사건은 세롬님께서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위생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사가 크게 났었죠. 네, 굉장히 유명했죠. 그 식약처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던 식품 제조업체 등을 재점검을 한 거예요. 이미 한 번 위반한 전력이 있는 곳들을 재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위생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이 만석 닭강정이었던 겁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기사 듣고 나서 저는 속초 갈 때마다 항상 사 먹었었거든요. 네네. 그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조금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실망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렇죠. 이때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매장 안을 그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단속이 됐던 거고, 그래서 과태료를 내는 정도의 처분을 받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미 이 만석 닭강정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게였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닭강정 열풍이 한참 불었었어요. 그래서 만석 닭강정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닭강정 가게들이 다 유명해지고 뭔가 닭강정을 먹는 게 유행 같은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동네 시장에도 한 집 걸러서 닭강정집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유행을 선도할 정도였던 가게, 이 만석 닭강정. 전국에서 이름을 아는 이 가게가 그 위생점검에 걸렸다는 거, 이게 되게 크리티컬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세롬님처럼 이렇게 만석 닭강정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실망을 정말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질타도 되게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가게가 원래 평일에도 낮에도 막 수십 미터씩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던 가게였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사과문을 게시하고 또 그 가게 리모델링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쵸.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만큼 다들 실망이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쵸. 사랑받는 자의 무게인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그런데 그 이후 한 10달 정도 지나서 SNS에서 이 위생불량으로 소품가락질 받던 만석 닭강정이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무슨 인증샷인고 하니 엄청나게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혹시 이 말 들어보셨죠? 만석 반도체. 네. 들어봤고 저도 처음에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뭐 삼성 공장인가? 반도체 공장. 네, 같은. 반도체 공장인 줄 알고 자세히 봤더니 공장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닭강정 만들고 네. 계신 곳이더라고요. 전 직원분들이 그 새하얀 위생복을 입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모두 착용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모습 때문에 사실 그런 반도체 공장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이미지들이 생길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 만석 닭강정이 여러 군데 지점이 있는데 특히 속초 시장 안에 있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점포, 거기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80년대부터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가게가 좀 노후되어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덕트도 좀 기름때가 안 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전부 리모델링을 그냥 바로 해버리시고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위생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신 거죠. 즉각 조치를 좀 바로 그렇죠. 하신 거군요. 그래서 약 1년이 되지 않는 한 10개월 정도 만에 그 이미지를 쇄신하실 수 있게 됐던 거죠. 맞아요. 오히려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 전보다 사실은 더 믿음이 생기는 그렇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위생 사태가 터진 이후에 만석 닭강정을 처음 가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원래 그런 가게인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만석 반도체 막 이렇게 돼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매장에 딱 가보면은 밖에서도 매장을 전부 볼 수 있도록 오픈 키친 형태로 해놓으셨어요. 맞아요. 아예 통유리로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네.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뭐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 이 생산 과정 자체가 조리를 한 다음에 검수를 하고 포장을 하는 이런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우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석 닭강정의 인터뷰 기사를 조금 봤었는데, 여기 그 만석 닭강정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태를, 우리 만석 닭강정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 해결책을 떠올리면서 잡은 컨셉이 무균실이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무균실처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점포를 무균실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만석 닭강정의 대표이신 곽승현 대표님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만들면 무조건 팔렸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내는 것만 중요했다.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부족한 게 보여도 눈 감고 지나간 적이 그렇죠. 많다. 네.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쵸. 매일매일 그 위생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위생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좀 덜 팔더라도 잘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또 이런 위기를 겪으시면서 무균실을 생각하셨다는 게 약간 발상의 전환? 그렇죠.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말 정면 돌파를 하신 거죠. 네. 우리가 위생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진짜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제대로 확실하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분들도 어떤 가게의 팬이었다가 실망을 하더라도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만석 닭강정 안 가고 사실 경쟁 업체를 갔었어요. 정말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때는. 근데 이렇게 또 되게 더 청결해 보인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쵸. 다시 가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또 많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다시 믿음을 주고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돌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생불량 사태가 생기고 나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던 매출이 이렇게 만석 반도체의 모양을 갖추고 나서는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 만석 닭강정 정말 잘 영업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진짜 이제는 힘들겠다. 너무 사건이 크게 터져서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시는 걸 보고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웬만한 각오로는 이렇게까지 재계약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사장님 말씀처럼 덜 파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인가에도 그 백화점에서 또 팝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만석 닭강정의 케이스는 사실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뭐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어찌됐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을 해나가면은 더 좋은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성심당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성심당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성심당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먹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안 터질 수가 없다. 그럼요. 그게 제일 큰 그 음식 장사의 리스크라는 거죠. 근데 그 리스크는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만석 닭강정에 대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벌써 마쳐야 되나요? 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의 이 자영업 소상공인 성공 스토리는 쭉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시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